지난해 10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 안에서 큰 소란이 있었다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쿵쿵대는 소리에 깨가지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복도가.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내려가 봤는데 엄청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한 입주민 때문에 잔뜩 화가 난 사람들. 같은 층에 사시던 여성분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엄청 막 뭐라고 했어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경찰 앞에 모습을 드러낸 남자는 이 건물에서 악명이 높다는 왕 씨였습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수많은 입주민들은 제작진에게 왕 씨와 이웃들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건물에서 마치 폭군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그와 오랜 기간 갈등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요. 5, 4호, 6호. 지금 뭐 적어요? 사건 일지지. 그동안의 사건 일지. 아 그래요? 네. 뭐 굉장히 많네요. 갈등의 첫 번째 이유는 공동주택에 살며 왕 씨가 제기하는 각종 신고와 민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만 나오면 긴장이 돼. 조용히 나갈까 아니면 또 사고를 쳐 나갈까? 경찰 오면 구나. 그래서 제가 등가 한마디로. 첫째로 주차 문제에 몹시 예민하다는 왕 씨. 트럭 이사한 날이면 트럭이 와요. 오잖아요. 그럼 그 트럭을 주청에 민원 신고를 해요. 주차 문제로 시비를 거는 건 해당 건물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차량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뒤에 보니까 폰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찍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차 주차해 놓고 바로 아까 혹시 제 차 번호판 찍으신 거냐고 그렇게만 여쭤봤는데 막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건지 뭐 경찰에 전화해서 물어봐. 경찰에 먼저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왕 씨의 가장 큰 표적은 흡연을 하는 입주민이라고 하는데요. 공사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저를 동영상을 찍더라고요. 왜 찍었냐 했더니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 찍었다 그러길래 여기 내 집인데 새들어 사는 놈들이 왜 니네 앞에서 담배 피냐.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지정된 흡연 구역이라서 펴도 된다. 왜 그러시냐.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카메라를 들고 따라다녀요. 당황스럽죠. 지워달라고 말을 해도 계속 찍고 쫓아오니까 시비가 붙어가지고 핸드폰 치워라. 왜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건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핸드폰이 떨어진 거죠. 아이고. 핸드폰이 손에 닿는 그 순간이 이전부터 피해 보상, 재물손괴죄 이런 거를 자꾸 언급을 하는 거예요. 결국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던 주민이 수십만 원의 휴대폰 수리비를 물어줘야 했다는데요. 각종 신고도 황당하지만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미는 왕 씨의 행동이 특히 불쾌하다는 입주민들. 무턱대고 이웃들을 촬영하는 그의 행동 역시 이웃들과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퇴근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뒤늦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이제 그 핸드폰 동영상 켜지는 소리가 나면서 저를 녹음을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겁도 나고 소름도 끼치고. 집 밖을 딱 나가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딱 옆을 쳐다보는데 저 구석 기둥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카메라를. 그때는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이 구역의 신고왕. 그는 왜 건물의 감시자가 되어 이웃들을 괴롭히는 걸까요? 처음엔 왕 씨를 그저 예민한 이웃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혼자 사는데 막 큰 소음이 날 게 없긴 하거든요. 제가 청소기만 돌려도 아주 막 발광을 하니까 빨래 같은 거 조심하고 막 물건 떨어뜨리는 거 조심하고 가끔씩 이렇게 떨어뜨리면 또 반응이 와요. 처음에는 진짜 좀 무서웠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오고 제가 한 5발걸음 디디면은 이제 바로 쿵쿵 그 천장을 치죠. 새벽에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조용히 하라 뭐 어쩌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느닷없이 이웃들에게 큰 소리로 소음 항의를 하는 것이 일상이라는 왕 씨. 오지에서 판을 깔았어요. 이거 새로 오신 분이 밑바닥 이거 하다 나가지고 그 방음 타인가요? 이거 깔았어. 그래도 안 돼야. 2층에서 7층은 안 당한 애가 없어요. 거의 다. 어느 날은 가서 문을 두들기고 여자 사는 애 방에 가서 조용히 하라고 여자애 혼자 있는데 가서 막 발로 차고 문을 열으라고 하고. 관리실 역시 소음 항의를 하는 왕 씨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데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다 나가지 않습니까?
왕 씨가 최근 1년 동안 경찰에 신고한 것만 200건이 넘습니다. 아이고. 하루에 7번이나 신고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정작 소음을 내는 건 왕 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괴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조금 넘으면 그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거의 한 30분 동안 벽을 일단 엄청나게 치고 주먹 같은 걸로 계속 쿵쿵쿵쿵 치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욕설하고. 그날은 평소에 쿵쿵대는 거랑 다르게 막 몸을 던져서 쿵쿵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현관문이 이렇게 쿵 하면서. 그런데 입주민들이 정말 참기 힘든 최악의 소음은 왕 씨가 내뱉는 말들이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들은 말은 더러운 야, 뭐 조용해라.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 얘기하면서 막 너희 엄마 뭐 애미 찢어 죽인다. 그런 워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말소리가 들리면은 그때는 이제 막 저도 이제 잠을 자려다가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불면증도 생기고 불안해가지고 막 심장이 빨리 뛰고. 상황이 이런데도 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는 대부분은 왕 씨 본인이었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모두한테 우리 제일 시끄럽대요. 그래요. 상황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것 같아. 열어주세요. 지금 한 것 같아. 열어주세요. 소리 경찰이 문 뜯어도 안 열어줍니다. 한 번은 경찰이 와가지고 문 뜯었어요. 반으로 신고했어요. 네? 경찰에 들린 거지? 예, 그런데 지구에서 전화했는데 경찰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남동 부리고 있다 신고를 했다니까. 경찰의 잦은 출동에도 2년째 반복되는 왕 씨의 소란. 강제력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하자 참다 못한 주민들은 불안감 조성죄로 고소를 해보기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정말 없는 걸까요? 단순히 위해서 뛴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른다 이것만으로는 형법상의 죄가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를 떠들어야 어느 정도를 고성방가를 해야 이분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출동했다가도 지금 현재 그런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의만 주고 가시는 경우가 많죠. 폭군처럼 이웃들 위에 서서 건물 안을 군림하는 그를 멈추게 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인데다 인근에 대학교가 있어서 오피스텔 거주자의 대부분은 학생들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얘 마주치지 않을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밤에는 조심스럽게 다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되냐. 내 돈 내고 정당하게 살고 있는 집에서. 제가 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여섯 사람이 나갔어요. 이게 1년 반 동안에 6사람이 계약기를 못 채우고 도저히 그냥 나가본 거거든요. 이웃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먼저 왕 씨의 행동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의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겠습니다. 저희 MBC에서 나왔어요, 선생님.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 해서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제보를 좀 받았는데요. 누구신지 모르니까 가시고요. 그리고 취재는 정직하게 팩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취재를 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고소 고발할 겁니다. 가세요. 끝내 왕 씨의 얘기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저 때문에 경찰 신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잠시 후 건물을 빠져나온 제작진에게 경찰이 다가옵니다. 왕 씨가 또 신고를 한 건데요.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하는 사이 제작진과의 만남을 거부했던 그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마세요. 이거 촬영하지 마세요. 촬영하지 마세요. 촬영하지 마시라고요. 입주민들은 수시로 찍고 다니면서 자신을 향한 카메라는 거부하는 왕 씨. 대체 그가 오랜 기간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기 주거 침입으로 좀 고소 고발장 쓰고 싶은데, 예, 좀 하나 작성 좀 하게. 서비스 하실 명예훼손 하고요. 그
근거 없이 와가지고 자꾸 행패 부려가지고 시체 집에 와가지고 왜 행패를 부려? 그럼 뭐 때문에 지지하라고 지금 오신 네, 지금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줄 필요 없다고요. 제가 행패 부린 적이 있나요? 와가지고는 그 벨 누르는 게 행패죠. 선생님은 근데 밤 10시 이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소음으로 피해 주셨잖아요. 언제 피해를 줬습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 왜 찍고 다니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모르는 일이야 나는. 우리가 고소고발 하려고 찍는 거니까 당신한테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다짜고짜 촬영을 해서 상대를 불쾌하게 하고 밤낮 없는 소음으로 이웃들을 괴롭히는 건 정작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왕 씨의 기나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급히 제작진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걔가 저를 스토킹으로 지금 신고했대요. 왕 씨가 이번엔 스토킹 혐의로 관리소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관리실 직원들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저한테 신고하기로는 이제 남자랑 여자가 왜 자꾸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서 마주치냐. 점심시간이 지난 후 외출을 하다가 멈춰서서 다른 입주민을 촬영하던 왕 씨. 건물 앞을 잠시 서성이다 갈 길을 가는 듯 보였는데요. 그런데 1분도 안 돼서 건물로 다시 돌아온 왕 씨. 그는 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건물 밖에 나온 관리소장을 또 촬영합니다. 곧바로 건물로 들어간 후 스토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평소에도 입주민들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빈번하게 피해를 주장해왔다는 왕 씨. 왕 씨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로 추가 CCTV를 설치할 때도 스토킹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데요. 사전에 동의 의식을 했다라고 나도 법도 도시 좀 취할 생각이에요. 이게 스토킹 혐의인지 뭔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자꾸 보여. 누가 스토킹이야? 그걸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러면 CCTV 달면 좋네. 돌이켜보면 왕 씨와 이상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는 이전 관리소장. 누가 자기를 스토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은행에서 7만 원 찾아가지고 집에 오면은 앞에 엘리베이터가 7층에 서 있고 13만 원 찾아오면은 엘리베이터가 13층에 있다 보면은 누가 자기를 스토킹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맞추는 거 아니야. 입주민들 역시 왕 씨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기이한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2명이서 싸운 줄 알았다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쉬지 않고 혼잣말을 계속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통화 내용이 들릴 정도로 크게 들렸는데 제가 한번 문을 두들기고 나서 그때 옆방 사는 뭐 하는지 알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막 이런 거를 시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누군가의 감시를 피하기라도 하는 듯 창문을 빈틈없이 가려놓은 왕 씨. 혹시 그가 자신만의 위험한 세계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린 그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S대 아닙니까? 의학대학원으로 들어가네요. 버스까지 타고 이동을 해서 그런가 했는데 제작진이 좀 관찰을 해봤더니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건물 저렇게 앞에서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조용한 도서관 안에서 왕 씨는 간혹 경계만 할 뿐 집에서처럼 눈에 띄는 문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그의 행동을 본 전문가는 과연 어떤 분석을 할까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분은 현재 심한 피해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주변이 자기를 위협하는 세상인 거예요. 아마 환청도 있었을 것 같고 아직은 건강한 부분도 꽤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는 현재는 이 지역에 국한된 쪽으로 증상이 고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왕 씨의 행동에서 피해망상과 환청의 특징이 관찰된다고 전문가는 추정했는데요. 남들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던 그의 공포심이 이웃들을 향한 적대적인 행동들로 나타났던 걸로 보입니다. 제작진은 먼저 왕 씨 가족을 만나 취재한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어렵게 왕 씨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금 아드님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제보를 받아가지고요. 새벽에도 소음을 일으키고 입주민분들과도 갈등이 되게 잦아서요. 천천히 해결하면 되지. 당신이 해결하면 일 아니잖아요. 아드님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그거는 당신하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집주인분이 하시라고요. 집주인분이 해결을 해주셔야지.
여보세요? 왕 씨의 건강이 걱정되는 만큼 그의 상황을 잘 모르는 이웃들의 두려움 역시 큰 것도 사실인데요. 계속 죽인다, 죽여버릴 거다, 내가 다 죽여버린다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이게 실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제 이러다 진짜 막 일이 날 수도 있겠다. 갈등이 지속되는 상태로 왕 씨와 입주민들을 그대로 둬도 되는 걸까요? 전문가는 하루빨리 왕 씨가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맞대응을 하고 있어요. 나를 공격하니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공격적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을 그냥 방치하면 더 증상은 나빠질 거고 또 증상이 나빠질수록 이분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보호 입원이 안 될 경우 지자체나 경찰의 신청에 따른 입원도 가능하지만 이 또한 스스로와 타인에 대한 위험이 동반돼야 가능한 상황. 그런데 경찰로부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이번에 했는데 치료가 필요하다면 사실 그게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아버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자기 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신고도 많이 하고 좀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서 정신보건센터 상담 받아보고 그런 거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가족이 상담부터 시작해보겠다는 뜻을 비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집. 이제 2년 동안 지속됐던 그들만의 전쟁이 끝나고 이곳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